엽쌤, 네. 세무사, 회계사 차이가 도대체 뭐죠? 이게 사실 다양한 차이가 있잖아요. 일단 업무 범위가 좀 다르죠. 많이 다르죠. 네, 주로 세무사는 세금을 대리 신고하고, 그렇죠. 네, 뭐 양도세니 재산세니 하는 것들을 개시 신고서를 직접 계산해서 내주는 걸 주 업무로 한다라고 맞아요. 한다면, 맞아요. 이제 회계사인 윤도쌤이 회계사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죠? 회계사는 아무래도 요즘 메인 업무가 감사죠. 기업의 재무제표가 그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잘 작성이 됐는지 그렇죠. 그거 보는 게 감사죠. 그게 감사고 요즘 감사 시장이 너무 화랑이다 보니까 전체 인원의 한 60% 70% 이상이 회계법인의 70% 인원 정도가 감사에 다 투입되고 있는 것 같아요. 회계사랑 세무사 지금 나는 고민 중에 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 네. 솔직히 동생이라면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세무사일지 이게 회계사일지. 정말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일단은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저 물론 이제 뭐 연봉, 돈 이런 거를 또 떠나서 그거는 또 합격 후에 자신의 어떤 커리어나 행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조금 더 자기의 사업체를 꾸리고 좀 더 독립체로서 뭔가 사람들 만나는 게 꺼리낌 없고 물론 다 완전 막 그렇죠, 100%로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그 비중이 높은 건 세무사 업종이라고 봐요. 근데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전 말주변도 없고 막 만나서 막 얘기도 잘 못할 것 같고요. 막 술 같은 것도 많이 먹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엽쌤도 술 잘 못하시잖아요. 저는 술을 잘 못하기도 하고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술, 네, 술 자체를. 학원 업무 시작하면서 주량이 네. 확 늘었다는 소리가 있던데. 그거는 방송 끝나고 아, 따로 말씀드릴게요. 아니 이런 거 하라고 우리 모든 거 아니야? 우리 장점 단점 한 개씩 얘기할게요. 오케이. 회계사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볼 때 처음 이제 시험 합격하고 나면 수습 때 회계사는 수습이 1년, 2년이니까 2년 수습 동안에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 그리고 아무래도 간지가 나죠. 이 대형 회계법인들 건물이 좋잖아요. GANJI 그렇죠. 간지. IFC 8층 올라가면 여의도 그냥 IFC 서울 그 한강 전경이 쫙 점심도 보이고 거기서 먹고 점심은 좀 싼 데서 먹긴 한데 재밌고. 단점이 있다면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전문직이다 보니까 개업을 준비로 공부를 좀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세무사보다는 상대적으로 개업하는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 5년 이상은 좀 지나야 되니까 빨리 개업 업무에 그 들어가기엔 좀 문제가 있죠. 세무사의 장단점은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윤도쌤의 말을 빌리면 일단은 회계사는 공통사항인데요. 합격 후 소개팅이 많이 들어옵니다. 남자건 여자건 그쵸? 엄청나죠. 저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일단은 세무사는 상대적으로 개업을 빨리 합니다. 그래서 대표가 된다는 거? 어떤 사업체 대표가 된다는 게 엄청나게 그것도 사실 간지가 잔잔합니다. 저도 최근에 또 개업을 해서 공동 대표 세무사 명함이 나왔는데 그게 또 그렇게 또 희열을 느낄 수가 없고 또 이제 뭔가 책임감이 강해집니다. 내 사업체입니다. 얼마 버는지의 파이가 정해지지 않은 거죠. 무한적인 가능성이 있는 직업이지 않나. 그렇죠. 근데 이제 최대 단점이라고 하는 것들은 물론 이것도 절대적으로 그럴 수 없지만 매년 개정되는 세법을 계속 공부해.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무를 계속 이제 해야 되는 좀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굉장한 어떤 직업이지 않나. 또 약간 디테일한 장점 아닌 단점을 한다면은 마이너스 통장 또 뚫릴 수 있잖아요. 자격증 이거 대출이? 편집해.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무사는 상대적으로 이제 입사하면 초봉이 좀 낮고 회계사는 연봉이 높다 보니까 계속 맞습니다. 그렇게 유지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맞아요. 있는데 네, 있어요. 사실 우리 알지겠지만 10년 차 넘으면 다 회계사 세무사 다 만나잖아요. 다 네, 번호를 맞아요. 보고. 네, 맞아요. 결국 평균적으로 같은 연봉에 수렴하는 건 맞아요.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차피 맞아요, 개업하게 되면 비슷해져요. 업무 영역은 사실 개업해도 차이가 조금 있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좀 회계사가 더 넓은 거는 그건 맞아요. 팩트예요. 네. 팩트예요. 예, 그건 사실이에요. 업무 영역은 회계사가 훨씬 더 넓긴 해요. 네, 회계사 감사, 텍스 이런 거를 본인이 좀 더 선택할 수 있다면 세무사 일단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직업상 감사를 할 수가 없다. 근데 세무 영역에서의 다양한 업무가 또 많아요. 그렇죠? 훨씬 깊죠. 엄청 훨씬 깊어요. 뭐 재산세를 나는 그냥 파겠다. 아니면 나는 세무조사 쪽 대응을 파겠다. 맞아요. 그 안에서의 범위가 스펙트럼이 장난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 제가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세무사보다 회계사가 업무 영역은 넓은데 깊이는 오히려 세무사 쪽이 더 많은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친척이 얼마 전에 상속증여세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몰라요.
근데 야 너 회계사인데 그것도 몰라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랬거든요. 아니 모를 수 있어요. 아니 모를 수 있어요. 안과 의사한테 피부과 물어보면 되겠냐고. 맞아요. 그런 경우가 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오히려 세무사는 깊이가 있다는 거. 여기까지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주제는 네, 그래서 네, 회계사와 바꾸죠. 세무사 네. 차이 봤고요. 네. 우리 뭐 해야 되죠? 구독자분들한테 부탁해야 되는 게. 좋아요. 좋아요. 댓글. 조댓구알인가? 조댓구알. 조댓구알. 좋아요. 네. 댓글, 알림, 구독 설정. 그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네요. 네. 안녕. 네, 안녕. 선생님 다음 질문은 뭐죠? 합격 후에 학벌 차별이 심하다고 하던데 아. 진짠가요? 네. 그리고 입사 그러니까 합격 후 나이를 좀 음. 걱정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회계사 제가 몇 살에 합격하는데 입사가 가능한가요? 또 세무사 합격 후에 제가 막 수습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 질문 많이 진짜 물어보세요. 많이 하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회계사부터 네. 먼저 답변해 주죠. 일단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입사할 때 업앤다운 경기가 이렇게 업앤다운. 요즘은 좀 어떻죠? 요즘은 진짜 역대 근래 보기 드문 호황이죠. 그래서 요즘은 진짜 호황이기 때문에 이제 모셔갑니다. 정말로. 그래서 일단 네. 학벌 커트라인 있나 네네. 물어보면 네네네네. 사실 옛날에는 이게 경기가 좀 안 좋을 때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합격 인원이 950명 네. 최 이렇게 합격 인원인데 네네네. 대형 회계법인에서 다 합해서 한 700명도 안 뽑아. 그러면은 커트라인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실. 200명 정도는 그럼 못 들어가는 거네요. 사실 그 옛날에는 네. TO 있는 학교라고 해서 TO 있는 학교가 사실 있었거든요. 얘기하긴 좀 그래요. 네네네네. 하여튼 있었어요. 한 네네. 5개 정도 있었거든요. 네네. 뭐 어떨 땐 7개. 네. 근데 요즘에는 업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 없어요. 요즘은 몇 명 정도 합격 뽑죠? 요즘은 대체적으로? 제가 알기로 980, 뭐 950 요 정도 내외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다 수용합니다. 회계법인에서. 이렇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회계법인이 대형 네. 회계법인, 4대 회계법인, 네. 3일, 삼정, 안진, 한영 있고요. 밑에 이제 로컬 회계법인들이 있는데 거의 10대까지 있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4대 못 들어가고 로컬도 뭐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네. 지금 로컬 회계법인이 사람을 못 뽑죠. 못 뽑아요. 4대 회계에서 다 이렇게 충당하기 때문에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죠. 그래서 지금 학벌 때문에 네. 지장이 되는 경우는 사실 요즘엔 없다고 보시면 돼요. 회계사 같은 경우 없어요. 나이도 상관없나요? 나이는 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회계법인이 조직이 굉장히 젊어요. 제 나이가 몇 살이죠? 4로 시작하시지 않나요? 그렇죠. 앞 글자가 4죠. 4. 이게 굉장히 동안이지만 앞에 네네. 4거든요. 연식이 좀 돼요. 보기는. 보기와 다르게 네. 옷만 좀 그거 어리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제 나이면 회계법인에서 파트너거든요. 아니 네. 파트너 임박이거나. 그렇죠. 제 친구들이 지금 이제 파트너가 됐거나 되려고 하는 연차들이라고요. 네네. 회계법인이 나이가 굉장히 젊어요. 보통 실제로 일하는 회계사들이 뭐 한 3년 차, 2년 차, 4년 차. 여기가 회계법인에 사실 주로 일하는 주축들인데 평균 나이가 31, 32, 뭐 요 정도예요, 사실. 합격생의 평균 나이요? 아니죠. 들어가서 한 3년 차쯤 되는 나이가. 합격생의 약간 평균 나이는 어느 정도 합격생의 평균 나이는 네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약간 동아리 같아요. 음. 사실 제가 왜 2년 차, 3년 차를 얘기하냐면 네네. 회계법인 들어가면 2년 차부터 3년 차, 뭐 1, 2, 3년 차들이 손잡고 이제 기업들 거래처들 당한다고요. 4년 차부터 이제 거래처를 안 가는 경우도 생기니까. 네. 그럼 우리들끼리 이제 친구들처럼 가는 거 마치 동아리처럼. 그럼 다 나이들이 뭐 30대 초반이야. 네. 근데 갑자기 신입으로 한 40대 들어와. 그러면 사실 이게 약간 껄끄러운 게 어울리기 쉽지 않다. 일 시켜야 되는데. 훈협이가 인차지고 내가 스텝이야. 훈협쌤이 나 일 시켜요. 저는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뭐 갈고 그러겠지. 잠깐 남아보세요. 정교수님 남아보세요. 이러면서 그따위로 하는 거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사실 옷을 왜 그렇게 입으셨어요? 회계사 목장이 그게 뭡니까? 세무사는 어떻죠? 세무사는 회계사보다 학벌 차이가 더욱더 없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더욱더 없고요. 특히 세무사 쪽도 근무 세무사를 하는 분이 많이 없어요. 왜 다 개업을 하기 때문에 1, 2년 차에 다 개업을 하면서 회사의 일손이 부족해요. 그래서 뽑아야 돼요. 근데 물론 대표마다 마음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대표는 좀 학벌을 중요시 여기는 대표다. 그리고 또 이제 암묵적으로 합격생들 요즘은 이제 오픈 카톡방 이런 걸로 인수인계가 내려오더라고요. 저희 때는 약간 오픈 카톡방 아니고 지인들을 통해서 어떤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보다는 특징들 있잖아요. 맞아요. 뭐 젊은 사람들 위주로 뽑는다. 어떤 뭐 학벌을 좀 중요시 여긴다. 아니면 전혀 중요시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세무의 특징들이 내려오거든요. 그럼 대부분 많이 안 봐요. 안 봐요. 일단 안 보고.
나이는 특히 세무사 쪽은 더욱더 우리 그 회계사 쪽은 일단 준비할 때 그 학벌 이수제가 있잖아요. 근데 세무사는 그게 없잖아요. 학벌? 학점인데? 학점 이수제. 그렇죠, 학점 그렇죠, 이수제. 그렇죠. 학점 네. 이수제. 학점 네. 이수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더 전공이 또 경영 쪽 주로 뭐 회계학과 이런 분야라면 세무사 쪽은 비전공자도 많고요. 일하시다 온 분들도 많기 때문에 나이가 더 평균 연령이 높아요. 물론 어린 분도 있지만 평균 연령이 높고요. 떠나서 나이도 회계사보다도 더 안 본다. 더 안 본다고요. 물론 본인이 또 개업을 빨리 원하시면은 더욱더 나이가 중요하지 않죠. 정말요. 세무사는 더욱더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수습만 하고 바로 개업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차이가 없는 게 세무사다. 네, 여기까지 했고요. 여러분 우리 뭐 부탁드려야 되죠? 네. 조떼구알이라고 해서 네. 좋아요, 댓글, 구독, 구독, 그다음에 알림 설정. 댓글. 네. 네. 맞나요? 네. 네, 엉망진창인데 일단 좋아요 맞죠?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이랑, 네. 네, 여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링크 같은 거 이제 나오잖아요. 여기 나올 겁니다. 나올 네, 겁니다. 쫙 네, 나오죠. 나올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네. 회계사, 세무사 연봉 어떻게 되나요? 늘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우리 또 머니 해도 또 머니가 또 민감한 중요하죠. 주제고 음. 또 오늘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옷을 또 멋있게 하고 오셨어요. 네. 머니로 사셨잖아요, 또 머니. 오늘 되게 수수하게 입고 왔죠. 그래요. 네. 회계사 연봉 같은 경우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네네. 저는 사실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네. 항상 이렇게 초봉에만 의의를 두시더라고요. 초봉은 그 말 맞아요. 그대로 정말 신입 때 1년 받는 건데 그쵸. 회계사 같은 경우엔 아시지만 1년, 2년 차까지는 수습 기간이잖아요. 정식 회계사가 아니에요. 네. 수습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1년 차 초봉 연봉이 제가 알기로는 5천에서 6천 사이로 알고 있어요. 법인마다 다르겠죠? 5천에서 6천 사이로 알고 있는데 보통 저 때도 수습 기간이 끝나면 연봉이 많이 올랐거든요. 보통 3년 차부터. 요즘 3년 차부터 하면 워낙 썰들이 많고 사실 저도 뭐 대형 회계법인 나온 지는 꽤 됐으니까 근데 보시면 3년 차부터 5년 차 요 사이에 다 1억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시장이 좋으니까. 네. 근데 사실 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셔야 될 건 초봉도 중요하고 수습 기간 끝나고 3년 차 때 연봉도 중요하지만 이게 결혼하고 이제 가정을 꾸리는 나이 때 보통 한 회계사 10년 차 정도. 그때 연봉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미래. 그때 정도 되면 제 주변을 봐도 보통 이건 사실 근데 케바케라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악플 막 달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야, 이 새끼 나는 아닌데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맞아. 케바케긴 한데 보통 2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네. 물론 대형 회계법인에 있으면 10년 차면 연차가 이제 디렉터에서 파트너. 네. 또 승진하기 파트너가 직전이기 아니냐 때문에. 파트너냐 아니냐가 또 네, 연봉 차이 많이 네. 나지 않나요? 그러면 그거보다 낮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요즘 그렇죠. 어떻게 되는지 네. 모르겠지만 보통 10년 차 정도 되면 2억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플러스가 많이 되는 친구들도 있고 적게 되는 친구들도 그렇죠. 있다. 그래서 일단 붙으시면 돈 걱정은 안 한다. 적어도 돈 걱정은 안 한다. 맞아요. 본인이 뭐 굶어 죽을 일은 없다. 본인이 뭐 코인 많이 하지 않으신다면 코인은 위험하죠. 주식 요즘 같은 데 뭐 하지 않는다면 돈 네. 걱정은 안 한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세무서는 어떻게 해요? 세무사는요 아무래도 이제 개업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예전부터 좀 이어져 놓은 관행상 좀 연봉이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초봉에서 굉장히 좀 실망을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3천에서 4천 사이에요. 또 세무법인마다 이게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연봉 테이블이 있는 법인도 있어요. 근데 다른 업계보다 연봉이 일단 많이 올라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500에서 그 이상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대표가 마음에 들어하고 우리 회사에 너무 필요한 인재다라고 하면은 2년차, 3년차부터 곧바로 1대1 계약을 하면서 그냥 연봉을 협상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 평균 업계는 한 3,500 정도로 시작을 하는데요. 근데 또 수습 기간 동안은 막 100만 원도 주고 막 120밖에 안 주고 저도 100만 원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수습 때. 그래서 세금까지 떼어서 받으니까 거의 무슨 막 일주일에 다 쓴 적도 있어요. 그때 여자친구 막 데이트하고 또 선물도 사주고 뭐 이러면 뭔지 알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현타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1년차 때도 생각보다 적은 연봉에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하는 업무마다 2년차부터 확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세무사분들 개업하시면 그때부터는 사실 연봉이라는 게 없고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가 다 돈이에요.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이 또 있어요. 그래서 실제 5년차 세무사라고 연봉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평균 연봉이라는 게 없어져요. 완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1년차의 평균 연봉만 존재하지 그 다음부터는 완전 진짜 다르다.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 여러분들이 또 하는 법인, 여러분들의 어떤 대표와의 관계 등등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측정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또 이제 개업하시면
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죠. 진짜 거래처가 막 그냥 월 3천씩 받으신 분도 있고 벌써 5년 차인데.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되니까 월 30도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있죠. 분명히 있어요. 있죠. 일단 있습니다. 저도 지금 사무실 소득 못 가도 되나? 사무실 소득 아니야, 높지 뭐. 않아요. 사무실은 아직 개업한 지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높지 않아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요 근래 업황이 워낙 좋아지면서 연봉이 확 올라가잖아요. 저 때만 하더라도 한 3년 차부터 5년 차 사이에 있는 회계사분들이 인더스트리라고 그러죠. 일반 대기업으로 이직하는 걸 되게 많이 좀 목표로 하거나 계획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대기업이랑 회계법이랑 보면 대기업이나 금융권이 연봉을 더 주는 데가 꽤 많았거든요. 공기업이라든지. 그래서 아니 내가 이 돈 받고 이거 왜 해야 돼? 맞아요. 그래서 막 삐뚤어지고 이직하려고 하고 그런 게 되게 많았는데 요즘 회계법인 자체가 워낙 연봉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요즘은 나가려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 생각보다 일반 기업들이 회계사 구하기 좀 어렵다는 얘기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하나 맞아요. 꿀팁 있는데 저희 쪽도 세무 쪽도 좀 낮은 연봉에 좀 회의감이나 일단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 친구들이 은행권이나 사기업으로 이제 조금 더 입사에 수월한 점이 있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세무사라고 연봉이 확 높아지는 건 아니고 자격증 수당이 주긴 해요. 자격증 수당 월 뭐 40만 원, 50만 원 정도로 저는 알고 있어요. 뭐 그런 또 장점이 있다. 어쨌든 자격증. 그럼요. 너무나도 저는 이제 뭐 추천을 드린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직업하면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1년 내내 일하기 싫다. 나는 그냥 적게 조금 일하고 워라벨.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저희는 감사 시즌이 보통 1월부터 이제 3월 사이잖아요. 요때 3개월 동안 이 템포러리 간단하게 알바식으로 일해가지고 한 3, 4천 받으시고 또 1년 그냥 웰빙 하시고 그런 분들 꽤 많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그때 연봉은 뭐 연봉 때문에 회계사가 선택하기 꺼려져요. 세무사가 선택하기 꺼려져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돈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일단 합격하시면 또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또 여러분들이 하는 진짜 또 영역에 따라서 본인의 어떤 연봉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큰 연봉을 기대하기보다는 일단 미래를 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다. 저도 사실 1년 차 때는 좀 짜증났었어요. 연봉이 생각보다 낮아가지고. 나는 그 1년 차 때 학원 선생님 제일 싫어했어. 속았다고. 진짜 그랬어. 이게 또 세금 떼고 들어오잖아요. 막상 아우. 진짜 세금이 많구나. 막상 체감을 해보면은 약간 진짜 화도 나고 그죠. 이게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들면서 또 공부한 때가 힘들었고 공부간이 긴 수험생일수록 더 그런 불만이 많을 수도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 보면은 그 시절에 뭐 연봉은 크게 중요하지 않구나. 그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죠? 조댓구알. 예,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꼭 설정. 해주시고 또 다음 질문으로 가시죠. 네.